네. 지금 한 수익이 어느 정도 되세요? 회사 다니세요? 회사는 퇴사한 지 한 8개월 정도 됐어요. 그때 한 몇만 정도였어요? 그때가 3만 명에 그때 수익으로 말씀드리면 한 100만 원 안팎 정도 광고 수익이 그 정도 나올 때 회사를 그만뒀어요. 1년 안에 꼭 월급만큼은 벌게. 그런데 그 약속은 4개월 만에 2배를 벌면서 지키게 됐습니다. 2배? 네. 지금은 한 얼마 정도? 지금도 거의 비슷한데요. 한 800 정도를 벌고 있어요. 결국엔 제가 잘하면 잘한 만큼 돈을 더 버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예. 쉽게 얘기를 하면 제가 회사를 지금 다니고 있다면 지금 연초니까 KPI를 설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목표를 향해 달려간 다음에 1년 뒤에 이제 S나 A, B 중에 성과를 받고 연봉의 4에서 6% 정도 올라요. 그렇겠죠. 이게 이제 회사 다닐 때 시스템인데 그거의 반복이죠. 네, 이거의 반복인데 저는 지금 오늘이 사원이라면 다음 달에 대리가 될 수도 있고 다다음 달에 과장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8개월 정도 됐는데 거의 송 대리에서 송 부장으로 승진한 격이기 때문에 저는 8개월 만에 고속 승진이 된 거죠. 이 구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막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행복했을 때가 돈을 많이 벌 때가 아니라 그냥 제 시간이 주어졌을 때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어떻게 하면 되지 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살 수 있는 돈을 월에 얼마가 필요할까? 그거 계산해 보니까 저는 딱 300이었고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르실 건데 저는 그 300만 원을 자동으로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천국, 그게 저만의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300, 와이프 300. 같이 300. 같이 300이요? 제가 그렇게 지금 800씩 버시잖아요. 근데 된 거 자동 아니에요? 수익으로 300이니까 지금은 제가 열심히 일해서 저는 회사 다닐 때보다 지금은 더 일을 많이 해요. 일주일에 7일 다 일하고 하루에 한 4시간 자면서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이거는 제가 목표가 이제 생겼으니까 그 목표를 달려가기 위한 이런 작업 중에 하나인 거지 그 작업이 끝나면은 이런 시간을 점점 줄일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느낀 건데 이렇게 잘 뭔가 성취를 만든 분들 있잖아요. 그게 뭐 크던 작던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요? 피지컬이 좋아요. 어떤 피지컬? 그러니까 4시간씩 자도 그러니까 수면이 부족하면 성격이 안 좋아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수면이 부족해서 내가 지쳐도 다음 날 되면 회복되고 그런 거. 그런 게 되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이렇게 피지컬이나 멘탈이 안 좋아서 우울하고 좀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 분들은 좀 그걸 벗어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나 조금 목표를 좀만 더 명확히 생겨지면 우리가 게임할 때도 레벨업 하려고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표가 어느 정도 있고 되면은 체력이 어느 정도 한계가 올 때까지 받쳐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우선 제가 회사를 다니니까 회사 다니면서 투잡하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투잡 뭐 하지 했는데 초반에 돈이 안 들어가는 요즘 말로 뭐 무자본 창업 이런 종류를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유튜브가 저한테는 딱 맞더라고요. 근데 회사를 다니니까 얼굴 노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얼굴 없이 유튜브 하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책도 보고 유튜브 채널들도 많이 봤었어요. 그때 봤던 것 중에 심사임당 분의 이제 망했던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 그런 얘기도 여러 가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보고 내린 결론이 딱 망했던 채널 리스트 제가 공개했었죠. 맞아요. 망한 이유를 좀 보고 그래 다른 영상들도 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딱 2가지만 조건이 되면은 또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겠더라고요. 뭘까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컨텐츠를 내가 만들 수 있느냐. 컨텐츠 지속 생산. 그리고 2번째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퇴근하고 짬나는 시간이 3시간 정도 돼요. 짜투리 시간 다 모으면. 그래서 하루에 3시간 들여서 일주일에 2개 영상을 올릴 수 있을까? 요거였어요. 하루에 3시간을 넣는데 일주일에 2개를 올린다. 그렇죠.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조건이 되면은 망하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하루에 3시간을 해서 주 2개 컨텐츠를 뽑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2 조건이었는데 첫 번째는 생각보다 쉬웠어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걸 하면 됐거든요. 컨텐츠 지속 생산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당연히 안 되죠. 내가 좋아하는 거에 저는 요즘 트렌드를 많이 좀
섞긴 섞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돈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네네. 돈 공부를 많이 해서 이 돈 공부에다가 요즘에 주식, 예전에는 부동산, 뭐 세금 관련된 내용들, 변경된 내용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꾸준히 올리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사가 맞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거고 네네.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컨텐츠 뭐 하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앞으로 컨텐츠는 되게 많았어요. 좋아하는 거니까 이거 보니까 아 이거 다음에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계속 자동으로 생각이 나는 네네. 그렇게 돼서 웬만하면 좋아하는 걸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좋아하는 거에 요즘 트렌드를 계속 집어넣으려고 네. 생각을 하시면 그래도 지속적으로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분야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네. 아이템은 요즘 유행하는 걸 하면 그게 제일 이상적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두 박자가 맞으면은 제일 아름답게 성장하죠. 네, 그거를 근데 이게 최악의 상황은 분야가 유행하는 건데 네. 아이템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그럼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를 들면 먹방이 유행하는데 네. 내가 거기서 아이템을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해. 예를 들어서 뭐 계란 참치밥을 해. 그건 잘 안 맞는 거죠. 예, 맞아요. 그렇죠. 그것도 근데 반대로 자전거가 요즘 겨울이니까 흥하진 않지만 자전거인데 자전거 안에서 가장 최신 트렌드를 그 안에서 예, 나는 자전거를 좋아하는데 그 안에서 최신 트렌드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좀 맞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네, 저도 사실 얼굴 없는 채널을 하나 더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서브 채널을 2개 정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얼굴 비공개 채널을 좀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보험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컨텐츠 지속 생산과 3시간씩 매일 투입해서 주에 2개. 그 얘기는 뭐냐면 21시간에 컨텐츠 2개가 나온다는 거고 거의 10시간에 1개씩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10시간 투입해서 컨텐츠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파워포인트 그 엑셀 친구 파워포인트 그거 그걸로 주황색 그걸로 하니까 일주일에 2개가 아니라 3-4개 정도 만들어지고 정말요? 많이 만들 때는 요즘에 한 5편까지도 만들어지긴 해요. 그래서 이걸로 하니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영상이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2가지 조건이 만족해지니까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올린 영상 개수가 한 1년 반 됐는데 300개가 좀 넘거든요. 진짜 이틀에 하나 정도씩 올린 거예요. 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영상은 전부 다 파워포인트로 만들고 네, 맞아요. 이 2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려고 3시간에 주 2개 그다음에 컨텐츠 지속 생산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수페TV 영상을 한번 보면서 파워포인트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죠. 네네. 드릴게요. 제가 기업 분석한 제가 돈 공부하니까 기업을 분석해야 돈을 벌 수 있으니 돈 공부를 하기 위한 영상이었는데 이렇게 우선은 우리가 파워포인트 형태로에 대한 얘기가 있고 이런 차트랑 이런 걸 많이 보여줘요. 그러다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파워포인트로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런 사이에 또 영상이 추가되기도 하고 이 영상 밑에다가 자막도 내가 넣을 수 있고 혹은 내가 효과를 넣고 싶다 그러면은 효과음도 추가로 되고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더빙해서 목소리 더 넣고 싶으면 추가로 녹음도 가능하고. 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이거는 컴퓨터로 노트북으로 녹음하신 건가요? 지금 뭐 사지? 그죠. 노트북에 마이크 연결해서 첫 번째는 5G 관련된 이렇게 중간중간에 내가 말하고 싶은 이런 텍스트들이랑 영상이랑 합쳐서 같이 이렇게 놓는 형태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파일을 뽑을 때는 어떻게 뽑으세요? 우리가 파일을 그냥 저장하듯이 영상으로 저장하게 하면 그냥 영상으로 저장이 됩니다. 파워포인트에서 보면은 녹화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프레젠테이션에 들어가서 녹화를 하고 혹은 그냥 영상 그대로인 걸 쓰고 싶으면 그 영상을 그냥 저장만 하면 바로 파워포인트에서 영상이 저장이 되고 스토리라인 찾는 게 맨 처음엔 그게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영상 제작이라는 걸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스토리가 나오는지 자체가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제작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청 지속 시간 자체가 깨지고 역시나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영상처럼 치부가 돼서 결국에는 기승전결 있는 영상들을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콘티를 좀 짜서 스토리를 조금씩 추가하는 형태로 제작하게 됐고요. 그거는 영상을 조금씩 만들어 보시면서 체득하셔도 충분히 이렇게 성장해 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유튜브 성공하기 위한 2개 원칙, 컨텐츠의 지속 생산과
3시간씩 10시간의 영상 한 개 네. 만들기. 그죠. 이 두 가지. 진짜 파워포인트라는 게 그 편집의 장벽을 상당히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남자분들은 사실 군대에서 많이 다뤄보고, 네. 예, 뭐 작게 같은 거 할 때. 아, 그죠. 그죠? 스토리라인 짜가지고 네, 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탱크 움직이고 뭐 이런 거. 맞아요. 그런 정도 네. 스토리라인만 구축해도 네. 시작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브이로그처럼 네. 영상을 한 10시간, 15시간 찍었는데 그걸 한 10분으로 압축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아, 그쵸. 그런 거는 엄청난 컷 편집도 들어가고 네. 이런 경우에는 솔직히 그냥 프리미어 프로 같은 전문 프로그램을 쓰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잘라서 쓰는 거는 당연히 그런 걸 위해서 편집 프로그램이 있는 거니까 그쵸. 그런 작업까지 하시는 경우에는 요 툴이랑 안 맞는데 그 외에 그냥 간단한 편집과 배경음악, 자막 같은 거 넣고 내가 하고 싶은 뭐 취미나 혹은 일에 관련된 거 하고 싶으면은 어느 정도는 다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이 주인공인 영상에서는 전문 프로그램을 쓰는 게 네, 맞고 맞아요. 밑에 이제 스토리나 더빙이나 원고가 중심인 영상에서는 파워포인트로도 충분히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그런 거죠. 맞습니다. 스토리나 이 사운드 중심의 영상은 영상이 사실 뭘 갖다 놔도 되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영상을 제작하려면 모든 한마디 한마디마다 다 소스가 차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이나 그러니까 영상 소스 찾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은 없나요? 그게 이제 한 두 가지로 이제 확 갈리는데요. 제가 파워포인트로 하니까 어느 정도 일관된 지금 이렇게 인터뷰 영상을 계속 찍는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포맷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카메라 세팅이나 이게 다 돼 있는 상태처럼 파워포인트도 양식이 어느 정도 정해진 포맷을 만들어 놓는다면 거기다가 이제 양념만 입히면 되는 거라 그런 거는 정말 빨리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2-3시간 안에 영상이 나오는 구조고 2-3시간 안에 나온다고요? 와. 그렇고 반대로 저는 이제 돈 공부 관련된 채널이니까 돈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이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이 소스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승전결을 만들어야 된다. 그죠. 이랬을 때는 가장 많이 들어갔던 시간이 한 이틀 정도? 2-3일까지. 그렇게 스토리 들어가죠. 만드는데. 처음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걸 만드는 게 힘들고 저부터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부터 시작해서 정보 찾고 결과를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게 좀 오래 걸리는 거고 맞아. 정기적인 것들은 포맷화하는 게 정말 파워포인트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오래 걸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드는 거. 네, 맞아요. 나도 공부를 해서 알려줘야 되니까. 그렇죠. 나도 예를 들어서 뭐 ETF 중에 베스트 상품은 뭘까? 수수료 제일 싼 거 뭘까? 아니면 뭐 ETF 하는 방법 뭐 몇 시까지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면 그걸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내가. 맞아요. 그죠? 찾아서 비교해 드리고 뭐가 더 좋고 세금 문제 해결해 드리고 그런 거 하는데 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죠. 그게 힘들죠. 그게. 그렇게 고생했는데 밑에서 또 뭐 틀렸네 어쩌나 진짜. 가끔 그런 글이 달리죠.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그죠. 100% 정확히 무조건 맞추지 못해요. 그리고 계산이 틀릴 때도 있고 오타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냥 댓글 보고 반성 한번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 정보성 컨텐츠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달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를 얼굴을 안 내놓고 하면은 좀 한계점 이런 건 없을까요? 아무래도 광고 같은 것도 잘 안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광고는 근데 들어와요. 그래요? 근데 제가 한 달에 한 개 이상은 안 하려고 계속 노력 중이라서. 광고 단가는 얼마 정도예요? 광고는 제가 그 단가 기준을 잘 모르니까 그냥 저는 한 편에 만들어 달라. 그거는 한 100에서 150 정도 생각을 하고 그냥 앞뒤에 이제 자연스럽게 녹여서 얘기를 해달라. 그런 식이면 한 50만 원 정도로 개인적으로는 측정을 하고 있어요. 엄청 저렴하게 하시네요. 그래요? 제가 그 단가를 모르니까 한 10만 채널 정도의 금융상품 다루기 때문에 제 생각에 한 300 정도 300에서 많이 받으면 무리해서 받으면 500까지도 받을 수 있는 채널이죠. 근데 상품 소개나 이런 거는 제가 다 거절을 많이 그냥 책 같은 거나 그냥 그런 거를 많이 책은 좀 어려워요. 책이 단가가 안 올라요. 전 책 광고를 아예 안 하거든요. 그러세요? 책 광고를 하면 이쪽 밑에 이제 배너 들어가는 거는 5만 원이에요. 엄청 싸죠. 엄청 저렴하네요. 그러면 그냥 저도 제 채널 광고를 5만 원에 맡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꽉 차 있어요. 차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돌리는 분들 중에 누가 나가야지 들어올 수 있는데 수익 구조가 일단 애드센스가 한 얼마나 나오세요? 광고 수익이 스페TV 광고가 유튜브 자체 광고가 네, 한 300만 원 정도 네,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것만으로 한 월급 정도 되지 않아요? 거의? 조금 거의 월급 정도?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수익이 크게 3개가 있는데요. 네. 하나씩 말씀드리면 그 광고 수익, 네. 그리고 이제 영상 제작 의뢰를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납품해 드는 게 월 350만 원 정도. 네. 그리고 이제 파워포인트로 유튜브 하는 거에 대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전자책 3개 다 합쳐서 네. 그게 한 150 정도. 그래서 총 합치면 한 800만 원 정도. 요게 딱 이제 월급의 2배. 여기 이제 광고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까 광고 150. 그건 이제 좀 너무 규칙적이지 않으니까 그냥 그런 건 배제하고. 좀 광고 좀 잘 들어오는 달에는 한 1,000만 원 넘을 때도 있고 안 들어오는 달에는 800 정도 하고. 안 들어오는 날에는 더 내려갈 때도 있죠. 제가 이제 프리랜서니까 이 편차가 진짜 커요. 2일에 1영상 첫 번째가 2일에 1영상 꼭 올려라. 이틀에 한 개. 네. 그 이유는 보통 영상을 올리면은 아시겠지만 초반에 버프를 받으면서 올라갔다가 하루가 지나면은 대부분의 영상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없는 썰물처럼 빠지는 이런 거를 느끼게 되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틀마다 하나씩 그런 파도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 파도 중에서 계속 파도를 치는 친구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10개 중에 한두 개씩 건지기 위한 그런 작업을 위해서 꼭 2일에 1영상을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이 파도가 끝날 무렵에 새로운 파도를 일으킨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편집이 좀 더 간단해야 되고 자주 올릴 수 있는 컨텐츠를 하시는 게 좋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제가 뭐 아침 새벽 1시, 2시 그리고 아침 시간대 혹은 10시 아침 10시는 정말 안 좋아요. 그리고 뭐 다 올려봤는데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딱 2가지 시간대가 좋아요. 아침 6시랑 저녁 7시. 아침 6시, 저녁 7시. 네. 아침 6시는 출근 시간 버프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6시냐면 초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올리고 유튜브에서 나를 판단해주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추가 노출을 시켜주기 위한. 그래서 좋아요 개수라든지 지속 시간이라든지 댓글 개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한 다음에 추가 노출이 막 일어나는데 그걸 받는 게 6시, 7시 될 때 이제 출근 버프를 같이 일어나게끔 하려면 아침 6시쯤 올려서 좀 데펴놓는다 생각하시면 오히려 좋고 그리고 두 번째 저녁 7시는 우선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는 평이하게 좀 잘 나오는 시간대인 것 같아요. 퇴근 시간대니까. 그래서 그때는 아무 때나 올려도 좋은데 그 앞부분인 7시 타이밍에 올리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이 2개 중에 저한테 이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침 6시, 7시 중 저녁 7시 중에 뭐가 더 좋아요? 저는 아침 6시를 추천드려요. 왜요? 왜냐하면 저녁 7시에는 정말 쟁쟁하신 분들이 많이 올려요. 심사임당 분도 뭐 한 4시, 5시부터 올리시는 경우가 많고 오후 때 많이 올리시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대형 유튜버 분들이 그 시간대 많이 올리는데 아침에는 오히려 경쟁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거 다 보고 내 거 보는 그런 경쟁 속에 있지 말고 차라리 아침에 경쟁이 덜한 데에서 초보 유튜버 분들은 살아남으시는 게 먼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6시를 추천을 드려요. 아침 6시 좋은 점. 진짜 유튜브 매니아가 아닌 이상 6시부터 안 보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웬만한 건 다 본 분들이에요. 맞아요. 내게 신선해.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유튜브 볼 거 없어도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볼 거 다 봤거든, 이미. 맞아요. 그런데도 유튜브를 계속 들고 있는 분들이 봐주는 시간이 아닌가, 6시.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시간이 오히려 낫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를 말씀드리면 1시간 안에 공유하기예요. 1시간 안에 공유하기. 제가 아침 6시에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 올릴 때 유튜브에서 쓰는 우리 제목과 세부 내용 그리고 그게 썼던 링크 3개를 메모장에 붙여놨다가 카페, 밴드, 티스토리, 네이버 TV, 카카오 TV에다가 저는 공유를 같이 해요. 링크까지. 제목이랑. 그렇죠. 이 작업을 하는 이유가 유튜브에서 초반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노출을 많이 안 시켜줘요. 구독자도 적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내가 추가 노출을 영상을 공유를 많이 해놓으면 사람들이 그걸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은 외부에서 자꾸 유입이 되네? 이게 좋은 영상인가? 하고 추가 노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이런 초반에, 원동력이 돼요. 특히.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버프 다 끝나고 내가 공유하고 이러면은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받는데 초반에 나를 평가할 때쯤에 이 작업을 하니까 네. 조금의 조회수가 더 올라가는 역할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꼭 아침에 그거를 올릴 때 공유 작업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네. 그걸 하시면 좋고 제가 네이버 TV에도 올리는데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 거기에도 수익이 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외식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네. 그래 여기서도 하면은 돈이 추가로 생기니까 이왕 할 거 여러 군데 퍼뜨리자 이런 생각으로 공유하시는 게 좋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영상 10분은 뭔가요? 영상 시간을 우리가 시청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시청 시간이 중요한데 영상 길이를 그러면 얼마나 만들어야 되냐 요거 고민을 좀 많이 하세요. 저도 그렇고 저는 우선은 10분 이상 만들기를 권장을 드려요. 처음에 유튜브에서도 광고 수익을 붙여주는 게 10분이 기준선이었잖아요. 네. 요즘엔 8분으로 줄였지만 그래서 그 이유도 있고 왜냐하면 유튜브에서는 유튜브에 계속 머무는 게 최종 목적일 거잖아요. 그러면서 광고 수익을 이끌어내는 그건데 그러면은 시청 시간이 당연히 긴 영상일수록 더 좋아하는 채널이 될 거니까 영상 시간은 길면 길수록 좋은데 시청 지속 시간을 계속 맞추면서 한 40-50% 이상으로 맞추면서 길게 만드시는 걸 권장드리는데 제가 해보니까 한 10에서 15분짜리 만드는 게 제일 시청 지속 시간이 좋더라고요. 20분에서 30분 정도 넘어가지면 지속 시간이 좀 깨지면서 노출 이탈률이 상당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맞추는 작업을 했고 그래서 영상 10분 우선은 제 채널에 계속 오래 머물게 하는 게 저한테는 좋은 이미지로 찍히니까 우선 저는 10분 만들면 지속 시간이 5분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준을 잡은 게 5분 이상의 영상을 만들자 거든요. 시청 지속 시간이 5분을 넘기자는 기준을 잡았고 이거를 5분 넘기는 영상들이 저한테는 노출을 더 많이 해주는 게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저만의 기준이 잡혀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10에서 12분짜리를 만들어야 저는 시청 지속 시간이 5분이 나오거든요. 그런 영상을 이제 꾸준히 만들기 시작했고 아마 하시면은 그 정도 영상을 꾸준히 만드시면은 성장하고 노출시켜 주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앞으로 한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우선 제가 돈 공부 관련된 채널이라 정보성 멘트가 많고 10분짜리 영상이면 9분 30초 정도 쫙 얘기하다가 뒤에 30초 동안에 초반에 했던 게 이런 거 구독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뭐 잘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이 말을 뒤에 30초 동안 얘기했더니 한 40-50% 됐던 시청 지속 시간이 이 뒤에 20%까지 확 꺾입니다. 훅 빠지죠. 그래서 30%가 나간 거예요. 그 말 멘트는 이제 듣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굳이 그런 말을 뒤에 넣지 마시고 이제 앞에 넣어서 구독, 좋아요는 앞에 넣으시고 뒤를 짧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6번째는 컨텐츠를 명확히 하라 이게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일까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처음에 실수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실수예요. 뭐냐면 저는 돈 공부하는 채널을 만들면서 카테고리를 6개를 나눴어요. 돈에 관련된 책, 부동산, 주식, 그리고 돈에 관련된 마인드 이런 거를 해서 6가지 카테고리를 하고서 영상을 올리니까 이번 주에는 주식이 올라왔다가 다음 주에 갑자기 책을 소개하고 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제 채널을 보고 얘 뭐 하는 채널이 하고 구독률이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구독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가 싶다 해서 그중에서 잘 나오는 영상 위주로 좀 깊이 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독률도 올라가고 이런 경향이 생겨서 채널을 좀 명확히 하는 게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냥 치과보다 어린이 치과가 더 좀 어린이들이 갈 것 같은 치과가 되고 어린이 충치 전문 치과 하면은 당연히 어린이 충치 전문 치과 가지 그냥 치과 가지 않잖아요. 어린이들 이런 것처럼 좀 뾰족하게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진짜 어린이들 치과 충치를 잘 치료해주는 치과가 잘하면 여기 충치 잘하더라 하면서 어른들도 와서 충치를 치료하고 조금씩 이제 확장해가는 그래서 깊이 판 다음에 넓게 확장을 해야 되는데 저는 넓게 한 다음에 깊이 파려고 했으니까 오히려 초반에 좀 채널 성장에는 안 좋았던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명확히 뾰족하게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뾰족하게 시작하는 거.
그다음에 7번째 썸네일 얘기가 있네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썸네일의 역할이 두 가지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두 가지가 있다. 네. 첫 번째는 다들 아는 그런 거예요. 핸드폰을 쭉 스크롤 내리다 보면 1초 안에 이게 딱 눈에 들어오고 호기심이 발동돼서 누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클릭률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다 아는 썸네일에 대한 첫 번째 역할. 그죠. 그래서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제가 하는 팁을 그냥 몇 가지 들으면 우선은 저는 질문형을 많이 써요. 코멘트 질문. 같은 거. 2021년에 잘 나갈 ETF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테슬라 지금 사도 괜찮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누를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숫자도 많이 써요. 숫자. 네. 그래서 뭐 2021년 ETF 탑 10, 몇 5억으로 가지. 2배 버는 방법, 뭐 이런 1,000만 원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 이런 걸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숫자가 들어간 순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신뢰도가 좀 올라가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 궁금증도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숫자랑 질문형을 넣다 보면 그래도 썸네일에서 클릭률이 조금씩 더 올라가는 경향이 생기고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사람들이 잘 인지를 안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은 우리가 채널에 들어와서 그걸 구독하려면 첫 번째로 가장 많이 구독이 일어나는 데가 영상 밑에 뜨는 그 구독이에요. 그게 한 70%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일어나는 게 채널 페이지에서 한 20%가 일어나요. 2등으로. 그 말은 채널 페이지에서 내 채널의 이 전체 화면을 보면서 이게 구독해도 될 화면인가? 그걸 평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봐도 딱 봤을 때 그 사람의 인스타 피드가 9개가 얼마나 브랜딩이 돼 있냐에 따라서 누르잖아요. 처음에 랜덤으로 뜬 거 중에 들어가서 그 사람 피드를 보고 구독을 누르게 되죠. 그래서 그 피드의 브랜딩이 얼마나 돼 있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 피드가 얼마나 채널 아트가 잘 돼 있고 그 밑에 그거랑 썸네일이 얼마나 통일성이 있느냐, 브랜딩이 돼 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썸네일도 꼭 그런 통일성을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생각하고 만드시면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8번째는 핵심 전략인 것 같은데요. 댓글 달기. 이거 정말 핵심 전략이죠. 댓글 달기라고 지금 이 영상 밑에도 댓글이 달리고 있을 건데 저도 심사임당 채널에 댓글을 많이 달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달고 있는데 이거를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굳이 그런 것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존심을 이제 좀 세우면서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난 컨텐츠로 승부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초반에 구독자 100명 때 그때 뭐 10시간 만들어서 한 영상이 100회밖에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심사임당 채널에 저와 비슷한 류의 영상을 올리시면 거기 가서 제가 댓글을 달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심사임당 채널은 보통 20만 정도 나오니까 그 20만에 한 20% 정도는 댓글을 볼 거예요. 그럼 4만 분 정도는 댓글을 보는데 제가 개념 있는 댓글을 달아놨으면 하이라이트가 되고 그 위에 아마 상단에 있게 될 텐데 그러면 4만 명 중에 10% 정도는 돈 공부하는 법 수페팁이라고 써있으면 얘도 유튜브 하나 보네 하고서 클릭하고 들어가는 게 10%라고 또 칠게요. 4만 명의 10% 4천 명이 유입이 됩니다. 내 채널에. 자, 다시 정리하면 10시간 들여서 조회수 100을 만들었는데 1분의 댓글로 4천의 트래픽을 만드는 경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마케팅을 굳이 안 할 필요는 없다고. 유튜브에서도 내가 구독자가 적으니까 그만큼의 노출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런 작업을 통해서 노출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굳이 이제 자존심 상한다고 안 하시거나 그렇다고 놀러 오세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실제로 내가 느꼈던 감정이랑 내 채널에서 이제 했던 그런 내용들을 같이 조금만 써도 되는 건데 그걸 굳이 안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맞습니다. 저는 지금도 남기고 있습니다. 그거를 하는 게 좋죠. 하면은 서로 기억도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써달라고 하는데 보고 댓글 남기는 거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용료 내는 것 같아요. 댓글이 많이 달릴수록 또 구독자 인게이지먼트도 높아지고 노출량도 증가할 수 있잖아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 있는 거를 안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맞아요. 그다음에 9번째는 영상 분석이라고 써주셨어요. 영상 분석하기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우리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은 가장 많이 들어가서 보는 게 유튜브 스튜디오예요. 맞아요. 저도 하루에 한 10번 정도 보는데 그 안에 분석 탭이라고 또 있어요. 있죠. 그 분석에 들어가면 이 영상의 시청 지속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그래프로 쭉 나타나 있는 건데 이거를 꼭 분석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초반에 이렇게 쿡 떨어지고 그 다음에 좀 평이하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게 보편적일 거예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한 50%대까지 좀 떨어졌다가 40~50%대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네. 어느 순간 쿡 꺾이는 구간도 생겨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뭔가 말을 잘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든 저렇든 싫어서 나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들어봐서 아 내가 어떤 멘트 할 때 사람들이 나가는구나 하고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빼는 게 좋고. 그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걸 봤더니 2배로 보던 분이 1배로 다시 보거나 혹은 봤던 걸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은 이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그럼 이 부분을 좋게 생각하는 거구나 사람들이.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영상 만들 때 코멘트를 한 번 더 해준다거나 네. 그걸 뽑아다가 컨텐츠를 하나 더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건 빼고 올라가는 건 넣는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에 또 근데 함정이 있어요. 어떤 거? 초기 구독자 100명 이하, 네. 영상 10개 이하에서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분석을? 네, 분석을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그죠.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 딱 만들고 구독자 100명쯤 됐을 때 우선 당연히 지인한테 얘기를 하고 가족들한테도 얘기하다 보면 네. 한 50명에서 100명 사이 근처에 차요. 네. 이렇게 찬 상태에서 영상을 올리면 갑자기 확 올리자마자 한 70%가 떨어져요. 30%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카톡이나 댓글 다는 거는 네. 잘 봤어. 잘 될 것 같아. 영상 잘 만드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네. 뭐야 이거 도대체. 10명 중에 3명밖에 안 남아 있는데 누가 잘 봤다는 거지? 하면서 이제 마피아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초반에 그렇게 애정도 테스트를 할 필요 없고 진짜 내 컨텐츠를 좋아해서 보시는 분들이 생성됐을 때부터 분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죠. 마지막 10번째. 네. 정보 재미 팬덤.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아, 이거 제가 영상 만들 때마다 계속 생각하면서 만드는 건데요. 네. 정보랑 재미, 요 두 가지를 같이 잡는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우선 돈 관련된 영상을 계속 찍으니까 네. 좀 지루할 수가 있어요. 돈 맞아요. 공부하면 지루하게 딱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재미있는 요소를 넣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렇다고 제가 웃긴 얘기를 한다는 건 아니고 이 영상 안에서 뭐 동영상을 더 추가한다거나 네. 사례를 더 든다거나 사람들이 더 볼 때 유연하게 부드럽게 볼 수 있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네. 반대로 코미디 채널 같은 경우면 너무 재밌잖아요. 네. 10분 동안 순삭되듯이 사라지는데 그거 다 끝나고 나면은 좀 허탈감이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에다가 코미디 영상에 정보성 멘트가 한두 개라도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이게 그렇게 유익한 영상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는 정보랑 이런 재미가 얼마 두 개가 잘 조화롭게 있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네. 팬덤은 그럼 뭔가요? 이 두 개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댓글이 한두 개씩 달립니다. 그게 이제 팬덤의 시작으로 느껴지는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세 박자가 맞아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채널은 안 클 수가 없어요. 좀 그 세 박자만 맞아지면은 누구나 꾸준히 올라가는 채널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맞아 돌아가는 느낌이 날 때까지 붙는 게 어려운 거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내가 정보가 강하면 재미를 넣으려고 노력하고 재미가 높으면 정보나 이런 유익한 쪽을 좀 더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수페TV님 얼굴 없는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신. 근데 오늘 얼굴을 공개했는데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저 수페TV 채널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수페TV님 앞으로도 더 승승장구하시고 좋은 콘텐츠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